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용한 시니어 정보를 전하는 황금마차입니다. 요즘엔요, 은퇴 후에 뭔가 새로운 시작으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보니까 50대 이상 창업 비율이 전체 한 40%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와, 열기가 대단해요. 그런데 말이죠. 안타깝게도 3년 안에 10분 중에 7분은 사업을 접게 되신다고 해요. 이게 왜 그럴까요? 네, 그게 말이죠. 그냥 막연한 꿈만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.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꽤 많죠. 그래서 오늘은 좀 실제 실패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요. 시니어 창업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, 또 어떻게 해야 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, 그런 얘기들을 좀 더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정말 귀 기울이실 것 같아요. 자, 그럼 첫 번째 함정, 바로 이거죠. 경험이 전혀 없는 업종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경우. 예를 들어서 30년 공직에 계시다가요. 퇴직금으로 떡볶이집을 시작하신 62세 김 사장님, 그런 분이 계셨죠. 네네. 젊은 사람들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, 근데 월세 내고 뭐 재료비 빼고 나니까 오히려 매달 80만 원씩 적자였다고 해요. 결국 석 달 만에 문을 닫으셨다고 하고요.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. 이게 딱 보면 매출하고 실제 수익을 좀 혼동하신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또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. 그 원재료비, 임대료, 또 뭐 인건비 나갈 수도 있고 각종 공과금까지. 이런 고정 비용을 다 빼고도 정말 이익이 남는지 정말 꼼꼼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. 비슷한 예로 요즘 카페가 대세라더라. 이 말만 듣고 주택가에 덜컥 카페를 여셨던 66세 정 사장님도 계셨어요. 손님은 뭐 그럭저럭 왔는데 생각보다 원두값이 너무 비쌌던 거죠. 그리고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결국 6개월 만에 정리하셨다고 해요. 아이고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중요한 건 운영 가능한 수익 구조입니다. 그렇군요. 결국 남는 장사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. 두 번째 함정은 가족이나 지인 말만 너무 믿고 시작하는 경우라고요. 네, 이것도 참. 뭐 예를 들어 엄마 손맛이면 대박이지. 반찬 가게 해봐. 이런 딸의 말만 믿고 59세 박 사장님이 동업을 시작하셨는데, 네네. 근데 뭐 위생법이라든지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사업 기본을 전혀 모르고 시작하신 거죠. 그렇죠. 기본적인 걸 놓치신 거죠. 그래서 결국 뭐 가족 간의 감정만 상하고 1년 만에 폐업하셨다.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네, 정말 마음 아픈 사례죠. 이게 사업이라는 게 좋은 마음만으로는 안 되거든요. 또 비슷한 맥락에서 지인이 이거 투자하면 확실히 돈 된다. 이런 말만 믿고 퇴직금 8천만 원에 코인 채굴. 거기에 투자하신 64세 윤 사장님도 계세요. 아, 코인 채굴이요? 네. 그게 정확히 뭔지, 시장 상황은 어떤지, 기술적인 건 어떤지 전혀 알아보지 않고 그냥 뛰어드셨다가 투자금 거의 다 날리셨다고 합니다. 물론 뭐 가족이나 지인을 믿는 마음이야 중요하죠. 하지만 사업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정말 냉정한 데이터, 객관적인 검증 이게 꼭 필요합니다. 뭐 예상 시장 규모라든지 투자금은 언제쯤 회수될지, 법적인 규제는 없는지 이런 거 반드시 확인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. 듣고 보니까 정말 신중 또 신중해야겠네요. 자,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하다는 함정, 올인 투자. 이건 정말 피해야 할 것 같은데요. 네, 절대 안 됩니다.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던 67세 배 사장님이 계셨는데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전부를 의류 편집소에 그냥 다 넣으신 거예요. 전부를요? 아이고. 네, 근데 요즘 다 온라인 쇼핑하잖아요. 거기에 밀리고 재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결국 1년 좀 넘어서 돈 대부분을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게 시니어 창업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나 자원이 젊을 때보다 훨씬 부족해요. 실제로 50대 이상 창업했다가 실패한 후에 다시 재기하는 비율이 15%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이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. 15%요? 정말 낮네요. 네. 그래서 가지고 계신 자산의 한 30% 이내,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최소 2년치 생활비는 반드시 남겨두고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 처음부터 막 크게 가게 열 생각 마시고요. 뭐 온라인으로 조금씩 팔아본다든지 주말에 플리마켓 같은 데 나가본다든지 이런 작은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게 훨씬 현명해요.
경험도 쌓고 반응도 보고요. 아, 실패 사례들을 쭉 들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. 그럼 이제 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? 무엇보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기본이죠. 아, 당장 큰 돈 벌어야지. 빨리 성공해야 해. 이런 조급함보다는요.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가자.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걸 좌절로만 보지 않고 아, 이걸 통해 배웠다?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태도도 필요하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건 작고 가볍게 시작하는 거예요. 부담 없이. 작고 가볍게요? 네, 예를 들어 집에서 김치를 맛있게 담그셔서 조금씩 팔기 시작하신 거예요. 그러다 입소문 나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늘리고 나중에는 작은 매장까지 내셔서 월 300만 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시는 61세 이사장님 같은 분도 되시거든요. 이게 좋은 본보기죠. 아, 정말 좋은 사례네요. 그럼 자신의 경력이나 취미를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어요. 그렇죠. 오랫동안 해온 일이나 좋아하는 걸 사업 아이템으로 딱 연결하는 거. 정확합니다. 그게 성공률을 높이는 아주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.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 전문성을 살려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손재주가 좋으시면 공예품 만들어서 파시거나 또 지역 사정을 잘 아시면 그걸 바탕으로 동네 밀착형 서비스 같은 거요.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수익 구조 계산. 이거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하고요. 계획도 잘 세우셔야 합니다. 근데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? 물론이죠.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.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, 지자체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이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요.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실전 훈련도 받고 정보도 얻고요. 아, 정보 지원 프로그램이요? 네.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네요. 혼자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. 그렇습니다. 이미 창업해서 잘하고 계신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세무사,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, 이런 분들께 멘토링을 받거나 조언을 구하는 거,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 같은 거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열린 자세, 이게 중요합니다.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도움의 손길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. 네,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시니어 창업은 철저한 준비가 성패를 가른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조급해하지 않고 작게 시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주변의 도움을 잘 활용하는 것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절대 올인 투자는 피하는 것. 네, 핵심만 딱딱 짚어주셨네요.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실행, 이것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많은 여러분께 작게나마 좀 든든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경험이나 취미를 잘 살려서 작게 한번 시작해 볼 만한 아이템은 없을까? 오늘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 내용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. 아래 고정 댓글 꼭 참고해 주시고요. 황금 정보를 매일 받으시자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. 황금마차 사랑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